안녕하세요. 부자한성 가치연구소의 손민정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권리 분석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리즈 1편 권리 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권리 분석의 목적 및 개념. 두 번째, 임차인 권리 분석 방법. 개념은 경매 과정에서 낙찰 후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권리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 방법은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한다. 세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얼마를 배당받는지 확인한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빼고 입찰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나 권리가 있으면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권리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목적은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또 내가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겠죠. 임차인의 권리 분석의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하나 갖고 왔는데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6월 7일 근저당권 최선순위 설정,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것이 배당 요구 종기일도 이제 여기 써 있고, 여기 임차인에 관련된 사항인데 2018년 5월 18일로 전입이 빠르네요. 선순위 임차인인 거죠. 보증금, 전입일자, 또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권리 신고를 했다는 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진성이에요. 진짜 임차인이란 얘기죠. 이걸 만약에 가짜로 신고를 했다, 만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경매방해죄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법원에서 공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매각 불허가 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고 법원에서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세히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잘 보란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신 보증금을 경매 과정에서 첫 번째 전부 배당 받는지, 전부 받으면은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겠죠. 두 번째, 일부만 배당 받는지, 일부만 배당 받으면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못 받는 금액을 빼고 우리가 입찰가를 정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1원도 못 받는지, 보증금이 2억 원이다 임차인이, 근데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찰되기 기다렸다가 2억을 빼고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다시 정리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는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이 부분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없으면 권리 분석이 끝. 인수할 금액이 없잖아요. 권리 분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데 인수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없다 해서 없으면 당연히 또 이것도 권리분석이 없겠죠. 할 게 다 받아가니까. 근데 있어요. 있는데 그럼 얼마를 인수해야 되나? 뭐 500인지 5천인지 2억인지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겠죠. 그럼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 그 금액을 빼고 우리가 입차의 가격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쉽게 풀어서 쓴다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중 얼마를 배당받는지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또 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낙찰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얼마를 받는지, 배당받는지 알아야겠죠. 예. 이거 알면 우리 권리 분석이 끝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권리 분석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요. 예. 가장 기준에 드는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서 임차인이 전입이 빠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이 늦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무를 확인했는데 대항력이 있네. 그러면 보증금 중 얼마를 배당받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네. 그래서 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당에 대해서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케이스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기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우리가 1원도 못 받죠. 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안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시에서 임차인은 이제 대항력이 있다 가정하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배당 요구는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배당받는지 보겠습니다. 낙찰 금액은 2억 원이라 가정하고 인천에 있는 소재고 임차인 전입이 2022년 2월 11일 근저당권자 A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2월 25일 전입이 빠르네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예, 8천만 원이고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채권이 1억 원이네요. 예당 배당표를 보면 확정일자가 돈 받는 순서니까 근저당권자보다 늦잖아요. 아니 없다고 그랬죠. 예, 말소 기준 확정일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 A가 1억을 먼저 받고 배당을 받고 잔액 1억 원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다 받아요. 낙찰 금액이 2억 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가정을 하면 1억을 받고 임차인이 5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3천만 원을 또 인수하고 물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A보다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우선변제권에서 배당받기 편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부동산 경매 실시간 상담 및 무료 특강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또 유튜브 저희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게 힘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